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대로 그 발터 메나민의 역사 철학 이제 제가 그 정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좀 진도 나가는 게 좀 뜸하고 그 발터 메나민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걸 언제 할까 또 이렇게 또 좀 보다가 오늘 또 한 주 일과가 또 끝나서 좀 마음이 좀 여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정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 설명문은 제가 요거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요.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 주안점을 둔 거는 이제 역사 인식의 주체가 이제 발터 베냐민의 1940년도 역사 철학 태제 12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역사 인식의 주체가 투쟁하는 억압받는 계급이라는 그런 이제 명제에서 인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억압받는 계급의 인식.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의 그 인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역사 인식의 주체가 투쟁하는 억압받는 계급에서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 억압받는 계급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인식의 주체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있는 계급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억압받는 계급이면서 투쟁하는 계급이라는 그런 계급은 이제 가장 많이 위험 상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계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과거의 이미지가 현재와 병기하여 성자 구조처럼 나타나는 것을 포착하는 것. 이 이미지의 포착이 이제 하나의 인식인데, 이런 인식은 이제 서사와 같은 하나의 이제 연속적인 사건의 설명이라는 틀로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제 베냐민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베냐민이 보기에는 이런 서사, 연속적인 어떤 사건, 연속적인 시간의 사건 설명의 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지배자의 시간이기 때문이고, 이런 연속적인 시간은 하나의 가산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승리자 예찬으로 나가는 하나의 그런 역사, 일반적인 하나의 역사 서술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신학 정치 단편에 첫 문장에 나오는 그 의미를 제 나름대로 한번 유출을 해봤습니다. 첫 문장은 어떤 거냐면은 메시아 자신이 비로소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종결시킨다라는 그런 문장인데, 저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종결시킨다는 거는 그 타우베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뭐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게 이제 베냐민이 염두하는 메시아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에서 메시아가 뭐 재림하는 그런 메시아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냐민이 염두하는 메시아는 그 역사철학 태제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억압받는 계급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역사철학 태제에서도
물론 이제 베냐민도 그런 메시아로 볼 수 있다라고 하지, 그걸 메시아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메시아를 염두하는 걸로만 봤을 때 억압받는 계급을 메시아도 그렇게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전혀 다른 그런 의미로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첨예한 투쟁 조건에서 살아가는 계급으로부터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가 밝혀지기 때문인데, 이렇게 밝혀지는 것은 하나의 이제 인식의 고통이면서 또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냐민이 말한 것처럼 이 현재 세대는 과거 세대에게 마치 메시아적인 힘이 있는 존재로 기다려지고 있던 사람들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은 그런 미약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 그런 이제 과거 세대에게 이제 기다려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시아를 그런 성서적인 맥락과 관련 없이 그런 이제 억압받는 계급, 이제 과거 세대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것과 아울러 이제 또 역사 철학 그 이제 신학정치 단편 베냐민의 그 또 한 문장을 거기에서 제가 또 그거를 또 유출을 해보면은 그 문장은 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 세속적인 것의 추구가 메시아적인 왕국의 도래를 촉진한다는 것은 그 행복이 어느 누구에게는 이제 몰락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그 세속적인 것의 추구가 메시아적인 왕국의 도래를 촉진한다는 게, 이게 어떤 보통 인류가 그렇게 나간다는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또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계급이 있고 메시아적인 왕국의 도래를 촉진하는 계급이 또 분리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의 추구가 다른 누구에게는 무거운 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을 메시아적인 것과 관련시키는 것이 역사 철학의 과제다라고 했을 때, 신학정치 단편에서 그 역사 철학의 과제는 이제 베냐민의 역사 철학 태제에서 이제 베냐민이 이제 신학정치 단편에서 그렇게 짧게 언급했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개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신학정치 단편은 신학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아니라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사회철학적인 주제의식을 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보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타우베스 해석과 이런 부분에서 되게 타우베스 해석과 상이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제 신학정치 단편에서 개별 인간의 내적인 마음에 있는 직접적인 메시아적인 강렬함은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불행을 통과해 가기 마련이다. 이 문장에서 하나 이제 메시아적인 것의 그런 강렬함은 그런 억압받는 계급에게서 고통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고통은 억압받는 계급에게 이제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고통은 인식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는 것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부담되는 하나의 억압적인 의식으로 알미 강요되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에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그런 앱들이 물론 이제 개인이 유튜브나 이런저런 것처럼 유흥거리나 하나의 소일거리를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업무 하달 방식으로 이렇게 또 사용되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쿠팡 배송, 로켓 배송 이제 하는 분들의 그분들이 주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지시사항이 핸드폰으로 되고, 모든 배송 건건 자체도 핸드폰을 통해서 다 그거를 다 입력을 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이 하나의 자발적인 지식이 아니라 강요된 지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베냐민의 이런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막스의 자본의 또 다른 이제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막스의 미안의 가제, 자유롭고 평등한 공산사회를 향한 그런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방법은 상당히 문화사회사적 전면 관찰, 파사주 프로젝트를 통한 하나의 자본 비판으로 이제 베냐민도 나아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은 이제 막스식으로 이해된 그런 일면적 자본이 아니라 상징 자본도 포함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장 보드리아르의 이제 소비의 사회에서 보이는 그런 방법론이랑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사주 프로젝트가 제가 보기엔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에 영향을 준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의 이런 파사주 프로젝트, 이런 것의 과제는 일단 소비의 사회를 이렇게 전면 관찰을 하면서 관찰을 통해서, 그런 전면 관찰은 어떤 해체 구상으로 또 나아가는데, 이로부터 자본으로부터의 출구가 가능한가, 이게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오늘 잘 제대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좀 질질 끄는 것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가 정리한 걸 중심으로 일단은 발터민의 역사 철학에 관련된 부분을 마치고요. 오늘 또 다른 계획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